네, 3살 난 딸을 집에 버려두고 이사를 해 아이가 굶어 죽은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아이의 친모가 22살 엄마가 아닌 48살 외할머니로 밝혀진 정말로 엽기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구미 3세 여아 사건.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프로그램 SNS에 제보를 기다린다며 73년생인 외할머니 성모 씨의 얼굴을 어제 공개했습니다. 석 씨의 딸이 낳은 딸, 그러니까 손녀는 그런데 정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? 석 씨 등에 대한 처벌 가능성, 적용 가능한 혐의 등을 짚어봤습니다. 신세아 기자입니다.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지 한참 지난 반미라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를 빈집에 내버려두고 이사한 엄마 22살 김모 씨를 붙잡아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방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하지만 유전자 DNA 검사 결과 숨진 여아의 친모는 어머니 김 씨가 아닌 김 씨의 어머니 성모 씨로 밝혀졌습니다. 딸의 딸, 외손녀가 사실은 자신의 친딸이었고 애초 엄마로 알려진 김 씨와 숨진 3세 여아는 모녀 관계가 아닌 자매로 밝혀진 겁니다. 국가수도 DNA 검사 결과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4차례나 확인을 거듭했을 정도로 사건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국가수에서 4번이나 DNA 검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렇다고 하면 그 정도라고 하면은 경찰은 일단 남편의 아이가 아닌 외도에서 생긴 아이를 출산한 외할머니 석 씨가 자신이 낳은 딸과 비슷한 시기 자신의 딸 김 씨가 낳은 딸, 즉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이에 석 씨가 자신의 딸이 낳은 여아, 즉 손녀를 어디론가 납치해 빼돌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우선 적용해 석 씨를 구속했습니다. 미성년자 약취 유인이죠. 그러니까 결국 딸 아기를 납치했다는 거잖아요. 약취 유인은 납치했다는 거니까 자기 첫째 딸의 딸, 그러니까 손녀를 납치해서 어딘가 뒀다는 그걸로 지금 구속된 거거든요. 하지만 DNA 검사 결과에도 석 씨는 자신은 딸을 낳은 적이 없다며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석 씨의 딸 김 씨도 숨진 아이가 자기 딸인지 알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일단 석 씨가 자신이 낳은 딸을 자신의 딸인 김 씨에게 결과적으로 맡긴 행위 자체와 관련해선 딱히 형사처벌 관련해 적용할 조항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법무법인 승인 김영미 변호사의 설명입니다. 또 본인의 친딸이라고 밝혀진 그 죽은 아이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그 본인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친딸의 딸인 것처럼 손녀인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 완전히 유기한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유기에 대한 부분에 죄책을 묻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동학대나 방임, 유기 등 혐의 적용이 어렵다면 손녀로 둔갑시킨 자신의 3살 딸이 숨진 데 대해 김 씨와 함께 석 씨에 대해서도 살인죄 공범이나 방조 등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석 씨는 딸인 김 씨가 아이를 빈집에 유기하고 이사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텐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거 확보가 결국 관건입니다. 만약에 그 딸이 이사를 갈 때 그걸 알았다라고 하면은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동학대, 치사, 아동학력 지금으로서는 지금 살인죄 적용이 되고 있으니까 살인죄 공범 정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그것도 향후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막을 좀 밝혀가야 돼요. 무엇보다 수사의 최대 관건은 사라진 김 씨의 딸, 즉 석 씨의 진짜 외손녀의 소재와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. 소재와 사망 여부가 확인되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생사 여부에 따라 당연히 석 씨에게 살인죄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 역시 당장 아이의 소재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. 하지만 석 씨는 자신의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사라진 아이 같은 건 없다는 식으로 버티는 등 현재까지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. 이게 신생아라는 특징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유기하였을 경우에 사실상 이 부분은 증거가 남아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부인으로 일관할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도 DNA 검사 결과나 여러 정황상 석 씨가 자신의 손녀를 어디론가 빼돌렸을 것이란 강한 의심과 추정이 들지만 DNA 검사 결과는 범죄의 단서이지
그 자체가 범죄의 증거는 아니라는 게 최진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. DNA가 다르다는 것이지 그 자체가 범행을 했다는 것은 아니죠. 네네네. 그래서 범행의 동기를 그걸 가지고 수사의 단서를 가지고 추궁해서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 하나의 유력한 증거인 것이지 DNA가 모든 걸 범죄 행위까지 말해주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사라진 아이의 소재가 끝내 파악되지 않을 경우 생사 여부나 현재 상황 등 아이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자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더 어려워집니다. 이 경우 일종의 시신 없는 살인사건처럼 사건은 미궁에 빠지며 결국 장기 미제로 남고 사라진 아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누구에게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. 물을 수 없다. 예, 누구한테도 물을 수 없다. 결국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네.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네.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아이가 실종되는 상황인 것이지 네. 이 아이가 누구에 의해서 죽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선 김 씨가 자신의 딸이 엄마의 딸과 뒤바뀐 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, 그러면서도 3살 여아를 빈집에 두고 이사해 아이를 굶어 죽게 만든 점, 김 씨와 석 씨의 이해할 수 없는 문자 내용 등을 들어 애초 두 사람이 사실관계를 다 알면서도 부인하고 있다는 일종의 음모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김 씨도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녀지간의 어떤 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,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경찰도 이 부분을 확인했는 것 같아요. 이런 스토리를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답변.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다라고 경찰이 이야기하는 거예요. 결국 사라진 아이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석 씨와 김 씨를 흔들어 자백을 받아낼 수 있는지 등 경찰이 얼마나 수사 역량을 발휘하는지가 사건 해결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. 미궁에 빠질 수가 있는데, 근데 지금 뭐 보니까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고 네네. 하고 해서 잘하면은 자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력이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. 예. 법조인들은 그러면서 선의로 아이의 출산을 돕거나 아이를 맡아 기른 등의 경우엔 처벌과 아무 상관없다며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.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.